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 방송을 자처하는 KBS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말 한마디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이렇게 한겨레 21이 보도를 했습니다. 한겨레 21은 잘 아시는 대로 한겨레 신문이 운영하는 그런 진보 언론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찍어내기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 교수님, 예. 지금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사건의 그 핵심 인물 윤중천 사장 있지 않습니까? 전 그렇죠. 건설회사 사장 별장에서 이렇게 성접대했다는 거기에 윤석열 총장도 몇 차례 별장에 가서 접대를 받았다. 이렇게 한겨레 21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게 사실일까요? 옛날에요, 고 교수께서 누구도 잘 아시겠지만 정치인들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여자 문제하고 돈 문제가. 그러면요. 예? 네. 아주 야비하게 죽인 거예요, 옛날에. 네. 근데 그 야비한 짓을 만약 지금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한겨레가 저도 기자 출신이니까 의도적으로 기자가 그런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기사를 썼다고 믿고 싶지는 않거든요. 아는데 문제는 기사의 요건이 전혀 안 갖춰졌어. 윤석열 이름이 조사 보고서라든지 어디 이런데 몇 번 이름이 보인 적도 있다 이런데 최소한 그럼 보인 적 있는 거라도 제시를 근거 자료를 증거를 제시를 해야죠. 적어도 언론이 그런 중요한 사안을 보도를 하려면은 요즘 유행하는 이 유튜브 개인 유튜브 순수한 개인 유튜브도요 그런 식으로 근거를 제시 안 하고 보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요. 어떻게 명색이 한겨레 신문에서 한겨레 20일에서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요즘 흔한 말로 소설 쓰듯이 이렇게 하면 누구나 생각할 때 우선 저부터도 생각할 때 이거 윤석열 죽이기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대검에서 강력히 부인했으니까 이제 그다음 한겨레가 후속 보도로 밝혀줘야죠. 그러니까 김학의 그 수사단에서도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한상대 전 검찰총장 또 윤곽근 전 대구고검장인가요? 이런 분들을 또 성접대 무슨 별장 접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분들이 다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름도 나오지 않았던 윤 총장의 이름이 어디 그 무슨 인명부라든가 명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어디에 윤석열 이름도 있었다더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하원칙 우리가 이고문이나 저나 오랫동안 언론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 육하원칙이라는 기본 그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는요, 쓰면 안 되죠. 아니면 충분히 취재를 정말 해가지고 증거를 갖고 써야죠. 왜냐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거든. 특히 윤 총장은 지금 조국 장관하고 말하자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근데 한쪽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도 제 이름을 자기 수첩에 적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얼마든지 적어 놓을 수 있죠. 혹시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나중에 좀 접촉을 해야겠다든지 전화를 걸어야겠다든지 했을 경우 우리 또 메모를 해놓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기사를 썼다. 그 다음에 이제 윤 총장 이야기로는 자기는 그렇게 허투루 산 게 아니다. 당연하겠죠. 산 게 아니고 이제 원주라는 곳도 20년 전에 한 번 가본 적이 돼요. 원주라는 곳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초반에도 국정원 댓글 조사 문제를 놓고 최동호 검찰총장하고 좀 정권 사이에 이렇게 마찰을 빚으면서 최동욱 찍어내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혼외자 문제가 거론되면서 결국 최동욱 총장이 물러났어요. 근데 최근에는 윤석열 총장 퇴진론이 또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1차 나온 것은 조국이 장관에 임명되면 내가 물러나겠다고 이렇게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것은 정경심 구속되거나 뭐 조국 수사를 할 경우 동반태진해야 한다. 이런 동반태진론이 나오더니 이제는 윤석열 죽이기에 나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요, 저기 진보 좌파가 맨날 자랑하던 게 뭐냐면 자기들은 정의의 편에 있었잖아요. 예. 자기는 선의 편에 있었고 옛날 보수는 전부 악의 편에 서 있었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항상 민주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런 데서 왜 이렇게 구차하게 치사하게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물론 나는 아니야 이러겠지만은 여하튼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쪽을 돕자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겨레도 빨리 지금 다시 이 보안 취재를 해가지고 밝혀야 됩니다. 왜 자기들이 무엇에 근거해서 이런 기사를 썼는지 그냥 누가 막연히 이야기하니까 그거 듣고 썼다면 이건 기자 자격이 정말 없는 거죠. 그리고 전체 기자의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빨리 밝혀야 되고 지금 이미 대검에서도 그랬고 윤 총장도 입장을 밝혔잖아요. 예. 밝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사를 써야죠. 어느 쪽이든지 자기들 주장이 옳아서 옳았다 아니면 우리가 오보를 했다든지 써야 되는데 한번 지켜봐야지 우리가. 사실은 미국 같은 데는 이런 오보로 판결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 들어간 것이 있어가지고 언론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강력한 징계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런 것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아니면 말고 이런 것이 사실은 뭐 진보 보수 언론을 떠나서 우리 언론계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관행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때가 시기가 정말 고약한 시기입니다. 예,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찍어내기라고밖에 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인식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썼다면 당당하게 뒤에 증거가 충분해야죠. 어쨌든 지금 조국 동생도 누가 보더라도 뭐 꼭 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구속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구속 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예. 이러저런 것들을 보면은 현 정권 거기에 진보 언론 또 뭐 사법부까지도 이렇게 똘똘 뭉쳐서 어떻게 보면 조국 지키기 조국 뭐 수호대로 이렇게 나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하필 조국을 지킵니까? 그 그러니까.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 없습니까? 예. 예? 다른 사람 우리나라에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 한두 사람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있고 조국은 고시도 합격 안 했잖아요. 시험장 떨어졌다면서요. 그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을 굳이 안 쳐야 되겠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예? 그다음에 아니 법원이 어떻게 사생활을 그렇게 보호해 주는지 사실은 결정적인 물증이 뭐냐면 휴대전화 아닙니까? 스마트폰. 두 사람 거 다 그걸 압수 그거 했더니 다 기각해버렸잖아요. 네? 기각했다면서. 아니 자택 압수수색도 3번이나 영장을 청구해갖고 겨우 받아낸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요. 그다음에 그 동생 이 사람은 근데 최근 3년 동안에 무슨 32번인가 이 32명이 실질 심사에 안 나갔답니다. 포기한 사람들 뭐 이랬는데 그 사람들은 100% 구속됐다잖아요. 그 중에도 MB도 포함됐어요. 전직 대통령은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어떻게 조국 장관의 동생은 그렇게 우대하는지 이게 왜냐면 형평성의 문제잖아요. 아무리 법이 형평성이 있는 거고 판사가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판단하는 중에 양심에 속하는 문제일 거거든. 근데 그 사람 양심이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사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고 그렇게 될 경우 윤 총장은 뿐만 아니라 수사 지금 하고 있는 특수 2부라든가 거기에 참여한 검사들도 아무래도 수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조국 수사는 정경심선에서 끊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조국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 검찰 혁신단장, 아니 법무부 혁신단장인가도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던데요. 그러니까 조국으로 수사가 번지는 것을 어떻게든 차단하겠다는 그런 일환으로 윤석열 총장까지도 이제 공격에 나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양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 자신이 평소에 뭐 그렇게 강조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강조했다면서요. 항상 그런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강조를 했다는데, 아니 조국은 누군데? 조국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왜 조국은 법을 어겨도 괜찮고 다른 사람 법을 어기면 엄중하게 또 가차없이 그렇게 처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점에서는 더더구나 지금 사실 제가 위태위태하게 보는 거는 고 교수 말씀하셨지만 이 수사팀이 지금 그래 믿고 의존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윤 총장밖에 없는 것 같아. 유일하죠. 윤 총장이 만약 꺾이거나 쓰러지면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수사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지금 윤 총장한테다 모든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고 그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쪽에는요. 조국 장관뿐 아니죠. 그 뒤에 대통령이 있어. 문 대통령이 있어. 나 조국 믿고 있어. 그 다음에 검찰 잘해? 계속 지금 검찰한테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 이런 구도가 또 이런 식의 법 집행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 국민들은 뭘 믿고 이 검찰이 또 법무부가 사실은 민주법 질서의 수호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난장판 비슷하게 이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는데 국민은 그럼 누구 믿고 살아야 됩니까? 윤석열 총장 건도 그렇지만 더 지금 참 회개하다 할까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진 게 지금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하는 KBS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마디에 벌벌 절절 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 언론에서 이제 내용들을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요지는 KBS가 지금 조국 사건의 그 핵심 참고인인 한투증권의 김경록 씨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KBS는 보도도 하지 않고 검찰한테 내용을 흘렸다. 그래서 검찰과 KBS가 유착관계다. 이것을 경영진이 나서, 그런 게 사장이 나서서 시정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요지를 말하자면. 예. 그런데 그 양승동 사장도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우리 아니다. 네, 법적 대응하겠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9일날 그 김어준 뭐 뉴스 공장 시간에 가서 또 했다면, 근데 아주 이죽거리는 말로 유시민 이 사람이 뭐 이죽거리고 조롱하는 처럼 말 이야기해가지고 검찰을 아주 그 야유를 하고 이랬던 모양. 저 검찰이 아니라 KBS를. 근데 유시민 씨 자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 왜 그러냐니까 나 기자로서 취재했다면서. 그러니까. 아니 기자로 취재했다는 사람이 그럼 나이로 봐서 한참 어린 기자들한테 그렇게 이죽거립니까? 예? 그리고 양승동 사장이 왜 한심하다 했냐면 그 다음에 또 한마디 그런 식으로 한마디 하니까 그 다음에 조사위원회 구성하겠대요. 아, 위원회만큼 무슨 그 기구가 됐습니까? 아니, 기사가 취재한 내용을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양성도 사장이 기자 출신이 아니고 PD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기자라는 것은 취재원 보호가 생명인 것이고 또 유시민 씨의 얘기는 사실관계, 팩트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팩트가 전혀 왜곡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인터뷰 그러니까 PD니까 PD 프로그램으로서 인터뷰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 게 아니고 보도하기 위해서 인터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보도를 했어요. 근데 보도를 안 했다고도 유시민 씨는 주장을 한 거예요. 새 꼭지 했대, 그 다음에. 근데 보도를 하기 위해서 취재한 것이니까, 취재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 그럼 검찰 수사 중이니까 확인해 봐야지. 당연하죠. 그 다음에 주변 정황 파악해야죠. 그 다음에 혹시 관계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또 물어야지. 이게 만약 그런 거 안 하고 그거만 가지고 기사 썼다면 그게 기자 자격이 있는 겁니까?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당연히.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것이지 어떤 사람 한마디 말 듣고 그거 좋다고 쓰는 그게 기자입니까? 그건 기자도 아니죠. 그러니까 기자의 기본은 또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기자였다 해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검찰한테 안 물으면 그게 이상하지. 검찰한테는 어떻게 하든 빼내려고 기자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요만큼이라도 수사팀한테 그럼요. 빼내려고 하는데, 아니 좋은 이게 자료가 생겼는데 왜 안 빼내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했는데 조사위원회,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사회부장이 이제 또 보직 사퇴하면서 입장문을 발표했대요. 사회부장도 보직 사퇴했죠. 근데 저는 참 유감스러운 게 왜 보직 사퇴합니까? 언제 유시민이가 이 KBS 인사권자입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자기는 사퇴하면 편할 수 있지만은
후배들 그 전례를 만들면 후배들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예? 그래서 이거는 사회부장으로서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양반이 그 입장문 쓴 데 보니까 뭐 시대 정신 운운하고 이래도 아까 지금 거기서 말씀 그대로 이건 팩트지 시대 정신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회부장이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도 KBS가 정말 대응을 잘못하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KBS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위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데 알죠. KBS가 검찰하고 유착을 해요? 그게 정말 속아 웃을 일이고 또 하나는 KBS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조국 장관이 얘기했던 내용하고 김경록 씨 얘기가 전혀 다르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 코링크 비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경심 씨가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 장관은 끝까지 이 얘기를 그렇게 청문회든 뭐 기자 간담회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돈만 갖다 주고 알아서 운영을 하겠다. 전혀 그거라는 말 자체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도를 한 거예요. 이게 확인을 하면서 검찰한테. 저 양반이 무슨 뭐 검찰 개혁을 하겠다 지금 검찰 개혁을 기대 들고 나섰잖아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양심이라든지 이게 별로 신뢰할 만한 게 못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든지 너무 말을 쉽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한다든지 너무 교활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주기에 충분하잖아요. 왜냐하면 했던 말은 돌아서면 또 다른 말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저 사람을 하필이면 꼭 법무장관을 시켜야 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슨 엄청난 커넥션이 있나 이런 의심을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저렇게 집착해야 되는지 국민한테 이제는 좀 밝힐 필요가 있는 거고 그 9일날 저도 광화문에 가봤더니 곳곳에다 KBS 수신료 거부 사인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어요. 거기 사인 받는데. 아니 그것도 KBS 수신료도 저 한전에서 고지서에 정기대호에 같이 발부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고 안 내고 할 선택권이 없어요. 세금같이 돼 있죠. 그런데 저는 수신료 왜 인상 안 해주냐고 벌써 뭐 몇십 년 전에 수신료가 지금까지 된다고 해서 맨날 그리 불평불만이던데 요번에 보니까 6천억이라며 1년에. 아니 1년에 6천억 하면 그걸 왜 운영을 못합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KBS 2천만 몇백 원이든가 2,500원 수신료는 좀 올려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 6천억 원이나 돼 연간. 아니 그리고 광고가 또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조 2천억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국민의 뭐 자기들 그대로 주장을 해가지고 만약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금 광화문 집회하고 서초동 집회를 하나 예를 들자면 국민이 반반이라고 칩시다 말이에요. 왜 나머지 반을 위해서 일하는 KBS에다가 돈을 왜 갖다 줘야 됩니까? 내가 왜 KBS에 돈을 줘야 되냐고 말하자면 이런 식이 되니까 이 수신료도 그냥 거두면 안 돼요. 주고 싶은 사람은 내야지. KBS 지금 안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튼 이 유시민 이분은 정치도 안 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의 가장 중심에 들어와 있는데 즐기는 거지 지금. 그 김경록 씨 한투증권 그분하고도 알릴레오에서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내용 증거인멸을 했다고 스스로 김경록 씨가 인정하는 것도 그건 뭔 증거인멸이야 그건 아니야 뭐 하면서 그것만 또 쏙 뺐잖아요. 그래갖고 논란이 벌어졌고 KBS에 대해서도 무슨 그런 인터뷰 내용 유출 혐의, 검경 유착 혐의 이런 내용들 또 보도도 안 했다더라. 이런 내용들을 허위 사실을 이렇게 퍼뜨리면서 지금 이슈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유시민 씨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의도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꾸 이슈화하는. 그럼 뭐냐면 대통령 안 하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여권에서 유력자라던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게 이제 내가 이거 빠져는 나갈 그 장합이 아니야. 이거 아닌데 이래서 혹시라도 지금 그런 기회를 엿보는 건지 그래서 국민들한테 분명히 명확히 자기를 각인시키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유시민 씨 같은 이런 사람은요 대통령 되면 정말 큰일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좋고 꽤 많고 재치 있고 그다음 말 잘하지 글 잘 쓰죠. 그런 걸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냐?
우리 이웃이라든지 또 국민이라든지 국가라든지 그러니까요. 이런 데 써야죠.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항상 이 사람 하는 거 보면 남을 해코지하고, 예? 그 다음에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이죽거리고. 폄훼하고 그러죠. 그런 데다가 쓴단 말이에요. 그 이런 사람은 국가의 중요한 그런 자리를 맡으면 안 됩니다. 예. 아마 또 한 가지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있겠지만 지금 이 조국 국면에서 조국으로 덮는 이 뉴스를 새로운 자기가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다소 거짓이든 왜곡이든 그래서 뉴스를 뉴스로 덮는다는 그러한 계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예. 생각도 들어요. 물론 사실은. 이제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또 거기에다가 왜냐하면 조국을 이렇게 지극히 위하고 있잖아. 자기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저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나 사람들이 특히 자기 편이 생각할 때, 야, 이 시민이 정말 의리 있다. 어? 네. 그렇게 오겠죠. 자기 편한테 네. 눈도장을 확실히 찍은 거예요. 확실히 찍기 위해서 그런 말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 아주 계산된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유시민 씨가 이렇게 KBS에 압력을 가하고 아까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인가 뉴스 공작송가에 가가지고 내가 들어보니까 KBS에서 무슨 조치를 취한다더라 좀 지켜봅시다 하고 마치 KBS에서도 보고를 자기한테 한 것처럼 이렇게 따고 그런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결국은 KBS에 대해서 외압을 가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뭐 지금은 신분 자체는 공인이 아니고 뭐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지만 과거 이정현 박근혜 정권 때 보도국장한테 KBS 김시민 씨인가? 예. 그분한테 전화를 한번 했잖아요. 세월호와 관련해서 보도를 좀 자제해달라. 좀 한번 봐달라. 결과가 나오면 좀 제대로 보도해달라. 뭐 이렇게 했다가 한번 전화했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자유 침해. 방송법 위반. 그래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1심 끝나고 2심 진행 중일 거예요.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언론자유 침해. 이거 아주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물론 뭐 이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그 민간 기구다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참. 그런데 빠져 나가겠죠. 빠져 나가는데. 네, 그러겠죠. 그다음 그렇지만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현 정권의 뭐 철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걸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측면에서는 핵심 중에 핵심인 것 같아. 예, 그래서 이 현 정권의 이념적 경우 옛날에는 무슨 뭐 심리적 경호실장이 했습니까?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이념적 경호실장쯤으로 자처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전에 김시곤 씨였습니까? 예, 김시곤. 예, 그 사람한테 이정현 씨가 그렇게 했던 것보다는 지금 더 권위있게 그때 뭐 그래 김시곤 씨가 사실은 좀 상당히 성가시했겠지만은 이정현한테 벌벌 떨 정도는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이정현이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 형님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뭐 우리가 무슨 강압적으로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예, 유시민이는 지금 무섭죠. 그러니까 양승동 사장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장 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 위원회라는 거는요, 이게 정말 이거 겁나는 거도 왜냐면 이 권력자가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 자기의 전위부대로서 만드는 것, 아니면 자기의 권한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이래서 독재성이 있는 이런 정권에서 위원회 엄청 많이 만들어 위원회 정치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KBS에서도 위원회 만들겠습니다. 지금 각 부처에서도 다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었죠. 이번에도 조국도 가자마자 이게 검찰개혁위원회인가 무슨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승동 씨도 예, 알겠습니다. 그럼 꼭 그렇게 억울하다면 내가 조사해 볼게요. 내가 알아볼게요. 이러면 되지. 무슨 유시민이 말 한마디 하면 조사위원회 구성해. 나 오늘 가서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조사위원회 또 구성해 주는지. 또 하나 최근에는 이 친문 네티즌들이 무슨 자신들한테 불리한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이라든가 조국을 공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사이버 테러를 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조국 자택 압수수색했던 그 검사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슨 그 전화 받은 검사도 아니고 여검사 한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을 그냥 신상을 털어가지고 온갖 공격을 가해야 이번에도 KBS의 법조팀장이다 그 취재한 기자, 인터뷰한 기자 다 공격해갖고 아주 그냥
도저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공격들을 가하고 있어요. 그게 이게 홍위병도 아니고 말이면 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뭐냐면 좌파라는 사람들, 진보라는 사람들, 이것이 나의 본 모습이다. 그럼 그거를 커밍아웃 하세요. 뒤에서 정의 운운하면서 이런 비열한 짓 하지 말고 우리 이런 사람이야. 어? 왜 뭐 문제될 게 있어 해봐.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바로 문재인을 뒤에서 바치고 있는 세력이야. 참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사람 현 정권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서 큰 소리 치고 지금 있습니까? 한심하게? 지금 국감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만은 좀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 국감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죠. 전에도 한번 국민권익의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만은 조국 장관이 현직에 있으면서 있을 경우 이런 수사와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다. 또 부인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 수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직무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 일반 공무원 같으면은 기관장한테 그러한 사실을 보고를 하고 직무에서 배제되는 그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미진한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애초에 장관직을 맡아서는 안 됐다고까지 갔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차마 못했죠. 그러니까 못 갔대. 그 말은 아마 이 박은정 권익위원장도 교수 출신 아닌가. 교수죠.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사실관계는 얘기하지만 그 이상은 못 간 거죠. 그렇지. 그래서 뭐 사안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업무 배제를 이야기했던데 애초에 참 문재인 대통령이 무모해도 한참 무모했죠. 그래가지고 광화문 집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 있는데도 보란 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바꿔 말해서 뭐냐? 예? 내가 한번 붙어보자 이거야. 대통령도 국민 좋다 내가 한번 붙어보자 이랬는데 제가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뭐 저도 기자 생활도 오래 했지만 또 우리가 뭐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하면서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런 식으로 국민하고 맞짱 뜨자 이래가지고 끝까지 무사했거나 그래서 했던 성공적으로 정권을 이끌었던 그런 예는 세계사에도 유례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아무런 권한도 없는 유시민 씨는 KBS 사장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또 진보 언론의 한 잡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참 앞날이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하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